대표 체제가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며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 대리점을 두는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고 간 자금만 무려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전남에서만 폐교된 학교가 83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60곳은 외부에 매각됐지만 남은 170여 곳 중 40%가 넘는 곳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풋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풋살 대회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기쁨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는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통합에 방점을 찍었지만 비명계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며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고 적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제대로 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적을 내부가 아닌 정부 여당으로 돌리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지도부가 통합에 방점을 찍었지만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명계에선 구속영장 기각 외에 민주당이 잘한 일이 없다며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고 지도부를 견제했습니다.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서울 강서구청장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분명 공고해졌지만 비명계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 결국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다음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가 친명과 비명 갈등 완화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고 간 자금만 무려 1,000억 원대가 넘었는데요. 전국에 대리점을 두는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컴퓨터엔 배당률이 적힌 표와 경주 화면이 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가정집 같지만 이곳은 불법 경마 사이트 대리점입니다. 광주 도심의 일반 원룸이지만 이곳 5층에서 불법 경마 도박이 이루어졌고 도박 운영자 등 2명이 지난 2021년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마사회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1인당 10만 원의 액수 제한이 있는 마사회 경기와 달리 한도 없는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목포, 제주 등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갖춘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무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총판에서는 사이트를 관리하고 지역 대리점에서는 손님을 끌어와 영업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입니다. 계좌, 통신, 출국 금지 등 250여 개 이상 영장이 신청됐고 주말마다 경마 사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금, 토, 일 전국, 서울, 경기 한 50회 이상 출장을 다녀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의 윗선까지 모두 32명을 검거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체험학습 중이던 5살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목포시 용해동 목포예술회관 인근 선착장에서 5살 A양이 물에 빠져 15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배경은 A양이 유치원 체험학습을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만 폐교된 학교가 830곳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660곳은 외부에 매각됐지만
남은 170여 곳 중에 40%가 넘는 70여 곳이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분홍빛 종이를 엮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공예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살아실 예술촌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됐던 폐교를 새롭게 꾸민 공간으로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였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밖과 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후 지역 내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마중물도 되고 또 신선한 또 산소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면 싶습니다. 순천 외서면에 자리 잡은 또 다른 폐교입니다. 2018년 문을 닫은 뒤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 공감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공간 운영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수하고 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곳에서 각종 행사, 그다음에 지역 활동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이처럼 폐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인구 소멸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839곳. 이 가운데 660곳은 외부에 매각됐고 남은 179곳의 40%가 넘는 76곳이 별다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무려 6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각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폐교가 농사노천이에요. 벽비나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활용 계획이 없어요. 인구 없는 데다가 시설 투자하기도 그렇고. 애물단지로 전락해가는 미활용 폐교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한 3자 협의체에서 배제된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호월드 상가총연합회 등 상인단체 4곳은 광주 신세계가 상인들을 배제하고 금호월드의 상가 소유자 단체인 금호월드 관리단만 한정해 협상을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상인들이 포함된 상생창구를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 소유의 도로를 편입시켜주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사업자의 판매시설 가치를 올려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과 어등산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내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 도시계획 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신세계가 제안한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안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제3자 공모 마감일도 내일로 예정돼 있어 수건사업 해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특별한 풋살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여러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대회인데요. 행사에 참여한 선수들도 응원하는 시설 관계자들도 모두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제강빌리지 화이팅! 힘찬 응원구호와 함께 흩어지는 선수들. 진지한 얼굴로 공을 몰고 달려가고 몸싸움도 합니다. 시작 5분 만에 첫 골이 터지자 응원석에서도 힘찬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특별한 풋살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4개 시설 정신장애인들이 참여한 첫 풋살 대회입니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정신장애 풋살 대회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비록 멀기는 하지만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40만 원의 우승 상금과 각종 부상도 주어졌습니다. 목표요? 바로 우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40만 원 우승 상금 갖고 다 같이 나눠서 행복하게
광주광역시 정신장애인 수는 지난 2015년 2,900여 명에서 2021년 3,1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장애인 대비 정신장애인 비율도 같은 기간 4.29%에서 4.54%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부족해 정신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마땅치 않습니다. 20, 30대 젊은 정신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좀 시기이다 보니까 풋살이라든지 이런 외부 체육 활동들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주최 측은 풋살 대회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3살 배기 아들이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은 지난해 10월 3살 배기 아들이 장난을 치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KBC 축하쇼가 열렸습니다. 목포 해양대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전남에서는 15년 만에,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안전체전을 기원했습니다. 광주 북구가 생활체육 동호인의 수건인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오늘 북구 종합운동장 제3야구장에서 착공식을 열고 올해 11월 개장을 목표로 영산강변 21,296제곱미터 유휴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허가를 얻었습니다. 전라남도가 201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고상인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분컷과 쩔라남도 등 구독자 눈높이에 맞춘 재밌고 알찬 콘텐츠로 SNS 채널을 운영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소셜 아이 어워즈 2023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 후보자 공모에 현 병원장을 비롯한 4명이 응모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6일까지 전남대병원장 임용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김윤아 산부인과 교수와 정신전 화순 전남대병원장, 이신석 전 빛고울 전남대병원장 등 3명을 비롯해 현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등 모두 4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심사 등을 거쳐 후보자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율송로 도로명 변경 시정 권고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와 남구 등을 대상으로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근거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송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호남권 최대 식품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23 광주식품대전을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호남권 최대 식품 박람회로 특히 올해는 광주대구 달빛동맹관과 대한민국 식품명인관 등 5개의 특별관을 운영합니다. 탄소 중립과 치유 농업을 주제로 하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2일까지 40개국 50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구와 인간의 생명근원이 농업임을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열립니다. 또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다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남의 친환경 농식품 등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전하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이 순천 오천 그림광장에서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남도영화제는
배우 최수종과 이태란 등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16일까지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26개국 98편의 작품이 관내 6곳에서 상영됩니다.